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요즘 정말 교묘하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들의 새로운 플레이북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북한 최정예 해커가 어떻게 바로 당신을 노리는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영화나 뉴스 속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 바로 그 킴수키와 라자루스, 이 두 조직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컴퓨터에 들어와서 정보를 빼가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수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오늘 우리가 상대할 두 개의 그림자, 킴수키와 라자루스를 만나보시죠. 이 둘 캐릭터가 아주 명확하게 다릅니다. 킴수키는 뭐랄까 조용히 움직이는 스파이에 가까워요. 목표는 정보 탈취, 주로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슬쩍 다가가서 기밀 정보를 훔쳐내죠. 반면에 라자루스는 훨씬 저돌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목표도 아주 직설적이에요. 바로 돈. 금융기관이나 방산업체를 공격해서 돈을 훔치거나 아예 시스템을 파괴해버리죠. 사용하는 무기도 달라서 킴수키가 정교하게 만든 미끼 이메일을 쓴다면 라자루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대규모 공격을 선호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스파이, 킴수키의 은밀한 침투 작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킴수키의 공격은 아주 잘 짜인 3단계 작전과 같아요. 첫 번째, 미끼를 던져서 문을 열게 만들고, 두 번째,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잠복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주무르는 원격 제어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미끼부터 자세히 볼까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딱 이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손님을 맞이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뒷문으로 슬쩍 도둑을 들여보내는 거죠. 사용자는 눈앞에 보이는 정상적인 문서 파일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못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뒷문으로는 악성 코드가 쓱 하고 시스템에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미끼의 정체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CQA SSR VPN 매니저 견적서. 이름 한번 그럴듯하죠? 근데 이 압축 파일을 풀면 PDF가 아니라 화면 보호기 파일로 위장한 실행 파일, 확장자가 SCR인 파일이 나옵니다. 이걸 딱 클릭하는 순간 눈앞에는 그럴듯한 가짜 견적서가 뜨지만 그 뒤에서는 몰래 악성 코드가 윈도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성 요소인 척 등록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교묘한 게 뭐냐면 legsvr 32.exe라는 윈도우의 아주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입장에서는 윈도우가 자기 프로그램을 실험하네?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죠? 자, 이제 2단계, 잠복입니다. 해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들어간 집에 계속 머무는 거겠죠? 컴퓨터를 껐다 켜도 악성 코드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 지속성 확보라고 하는데요. 킴수키는 바로 멤로드 V3라는 도구를 써서 이 작업을 아주 은밀하게 수행합니다. 여기서 킴수키의 진짜 영리함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ANL업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예약 작업을 걸어둬요. 이거 누가 봐도 우리나라 대표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같잖아요. 의심하기 어렵죠? 심지어 이 작업을 1분마다 실행시켜서 악성 코드가 절대 죽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최종 공격 무기인 HTTP 트로jan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임시 작업 공간인 메모리에서 바로 실행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일 흔적을 아예 안 남긴다는 거예요. 진짜 유령처럼 활동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잠복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킴스키는 이제 최종 병기 HTTP 트로의 백도어를 설치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컴퓨터는 해커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해킹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HTTP 트로이 백도어, 이거 완전 만능 도구입니다. 파일을 올리고 내리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훔쳐보거나 원격으로 어떤 명령이든 내릴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활동한 흔적까지 싹 지워버립니다. 특히 통신 방식이 아주 지능적인데요. 모든 대화를 X와 베이스 64 같은 기술로 2중, 3중으로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이 이걸 엿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해독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안 전문가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바로 침해 지표 IOC,
Indicators of Compromise죠. 범죄 현장에 지문이 남는 것처럼 해킹 공격에도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일 해시는 악성 파일의 디지털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 시스템에서 이 지문과 똑같은 파일이 발견됐다? 그럼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C2 서버는 해커의 지휘소 주소, 그리고 뮤텍스는 악성 코드가 여러 개 실행되는 걸 막기 위해 남기는 자기만의 표식이에요. 바로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위협을 미리 찾아내고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죠. 이번 상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라자루스입니다. 과연 이들이 최근에 들고 나온 최신 무기는 또 얼마나 강력해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자루스의 위장술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비유가 딱 맞아요. 빈집에 이름표를 슬쩍 떼다가 자기 집 문에 붙여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시스템을 샅샅이 뒤져서 실제로는 안 쓰고 있는 멀쩡한 윈도우 서비스 이름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이름으로 자기네 악성 서비스를 딱 등록해버립니다. 이러면 시스템 관리자가 봐도 그냥 정상적인 서비스 중 하나처럼 보이니까 의심하기가 정말 어렵죠. 와,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라자루스의 공격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아주 영리한 설치 프로그램인 컴베커. 두 번째, 최종 무기의 포장을 푸는 단계인 컴캣 언더바 V1.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의 원격 조종 도구 블라인딩 캔이 등장합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이 첫 단계 컴베커부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얘는요, 그냥 실행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UILP 45V39FR929 같은 특정한 암호, 즉 명령어를 줘야만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분석가가 이걸 분석하려고 해도 암호를 모르니까 그냥 멍청한 파일처럼 보이는 거죠. 게다가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를 win32k.sys 같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 파일이랑 똑같이 바꿔치기 해서 마치 윈도우가 처음 깔릴 때부터 있었던 순정 파일인 것처럼 위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최종 병기, 바로 블라인딩 캔 원격 제어 도구입니다. 이게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어요. 더 강력한 암호화, 더 다양한 해킹 기능으로 완전 무장을 한 거죠. 이 블라인딩 캔의 능력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능이 무려 27가지나 돼요. 파일 관리는 물론이고 시스템 정보 수집, 원격 제어, 심지어는 여러분의 화면을 캡처하고 웹캠으로 사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통신 방식이에요. AS, XOR, 베이스레이퍼 4 이런 암호화를 겹겹이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통신하는 중간중간에 아무 의미 없는 가짜 데이터를 막 섞어서 보냅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암호로 된 문장을 영어로 한번 번역했다가 그걸 다시 불어로 번역하고 그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단어까지 막 끼워 넣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독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전문가분들을 위한 라자루스의 침해 지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일 해시 값이랑 C2 서버 주소들 꼭 주목해 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화벽이나 보안 시스템에 이 주소들을 등록해서 해커의 지휘소와 우리 시스템이 아예 통신 자체를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해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교묘하게 싸우는 걸까요? 그 전략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단계 공격과 난독화입니다. 자, 다단계 공격은 뭐냐? 처음부터 무거운 폭탄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가벼운 정찰병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백신한테 안 들키니까요. 일단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본진에 연락해서 진짜 무기들을 내려받는 거죠. 난독화는 말 그대로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코드를 막 뒤죽박죽 섞어놓거나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서 우리 같은 보안 전문가들이 딱 보고 아, 이거 뭐 하는 놈이지? 하고 분석하는 걸 아주 힘들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공격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제 공격의 기술을 알았으니 방어의 기술을 배울 차례입니다. 자, 여기 일반 사용자와 보안 전문가, 우리 모두를 위한 방어 수칙입니다. 먼저 일반 사용자분들, 제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 첨부 파일, 특히 오늘 보신 SCR 같은 이상한 파일은 절대 열지 마세요. 그리고 윈도우랑 백신 업데이트, 이건 그냥 습관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안 전문가분들은요,
레지XVR 2.2XE처럼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는지 항상 감시해야 하고요. 디스크에 흔적을 안 남기는 유령 같은 놈들을 잡으려면 컴퓨터의 실시간 작업 공간인 메모리를 직접 분석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해커들의 플레이북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번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방어도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건 정말 끝이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최신 위협 정보나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보이는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에 한번 와보세요. 혼자보다는 함께 대비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